오늘의 내가 가장 젊은 나다. 그냥 있는 맞아요. 말이 아니고 조금 더 주름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좀 더 많이 처지고 그럴 때 한꺼번에 리프팅을 다 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화와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노화라는 게 노화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늙는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건데 노화라는 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또 TV에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나 모델분들을 보면 그 나이인데도 그 나이대로 안 보이고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남들이랑 똑같이 노화라는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라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피부 노화라는 게 뭘까요? 사실 노화라는 게 늙는 현상, 늙는다라는 뜻인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천천히 노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신체 기관들이 서서히 노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피부 노화가 사실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피부도 우리 신체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노화가 크게 내인성 노화, 즉 그냥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늙는 것이 있고 외부 요인 때문에 늙는 이제 외인성 노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인성 노화는 우리 유전자에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외인성 노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막는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 외부 요인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처진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피부 노화를 설명하려면 사실 피부층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피부에는 표피층, 제일 바깥층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진피층이라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층, 그 밑으로 근육, 뼈 이렇게 다양한 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밖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표피층이라서 사실 표피층의 노화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층층이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잘 보이는 표피랑 진피층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이제 콜라겐이 떨어진다는 그런 점이 되겠어요. 대학병원에서도 보면 이제 현미경으로 피부 안을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광선 탄력증이라고 해가지고 노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콜라겐이 많이 떨어지고 양도 줄어들고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콜라겐의 양이 많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피부의 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밖에서 자외선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색깔이 까매지거나 빨개지거나 혈관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피부 바깥층에 있는 그런 노화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지방층, 근육, 뼈 이거가 노화되는 것도 얼굴에서 맞아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노화가 되면 이제 피하 지방층의 역할이 외부의 물리적 압력을 좀 지탱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위축이나 감소가 일어나면서 지지력이 무너지게 되고 다리 쪽으로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근육 또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뼈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틀어지고 늘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팔자주름이 깊어진다던가 관자놀이가 이렇게 꺼진다던가 아니면 눈밑 지방이 조금 튀어나오고 굴독처럼 이렇게 볼살이 처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바깥층의 변화만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안쪽 변화들 때문에 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것만으로는 사실 완벽하게 맞아요. 돌릴 수가 없죠. 많은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제 뼈가 흡수된다는 사실 그리고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를 탱탱하게 만들어줘도 밑에서부터 꺼지는 거를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화라는 게 사실 누구나 다 늙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화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까 고은영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인 것 같아요. 광노화를 진짜 막는 자외선. 거. 그렇죠. 우리가 광노화라고 하면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 까맣게 타고 이런 것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색소도 생기지만 혈관이 확장되거나 혈관의 개수가 늘어나서 피부가 좀 붉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각화라고 하는데 피부가 좀 두꺼워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검버섯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광선 각화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조금 거칠거칠하게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는 거 그런 일들이 사실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거든요. 현미경으로 실제로 피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가 되게 많이 노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흐물흐물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노화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 모자를 쓰는 거, 뭐 선글라스를 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예방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드라마틱하게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 차단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데 내인성 노화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완벽하게는 없잖아요. 근데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게 많아지면 내인성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몸 안에서 뭐 음식물을 소화한다던가 하면서 대사를 할 때 그 부산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도해지면 독소 같은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낮추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비타민이나 신선한 야채, 과일 등 아니면 황산화식품 그런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충분한 휴식을 한다든지 숙면을 취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뭐 이 안에 도움을 주는 명상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금연.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서 거기서 우리 활성산소를 자극하는 것 물질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이제 입술 주름이라든지 피부에 주름을 많이 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어요. 리프팅 하러 오셔가지고 막 좋은 시술 많이 받으시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시면 또 노화가 다시 진행되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화가 많이 진행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피부과를 좀 찾아주시게 되는데 그럼 피부과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리프팅 하러 많이 오시죠. 리프팅 하러 왔다고 하면 처진 피부 조직을 조금 올려주는 시술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뭐 실 리프팅이 되겠죠. 실을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끌어올려주니까 당연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울세라 또는 뭐 슈링크라든지 아니면 요즘 리니어 펌 뭐 다양한 것들. 처져 있는 피부 자체를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안에다가 이제 열자극 같은 걸 줘가지고 이제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데 콜라겐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콜라겐 자체가 너무 줄어들거나 아니면 콜라겐의 힘이 없어지고 콜라겐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콜라겐을 다시 좀 더 빽빽하게 만들어주고 리프팅이라기보다는 약간 타이트닝에 가까운 이제 그런 시술 대표적인 게 이제 써마지가 되겠죠. 많이들 아실 거고 써마지 외에도 뭐 올리지오라든지 뭐 킹페이스 요즘에 뭐 3D 뭐 인모드 뭐 이런 거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이 너무 힘이 없는 거를 힘을 주는 이제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 원장님 아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이제 지방이나 뼈 같은 게 부족해서 생기는 눈밑이 막 꺼지거나 관자나 뭐 이런 데도 꺼지기도 하고요. 턱 이런 데도 좀 많이 꺼져요. 그래서 그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데에는 역시 필러, 스컬트라, 뭐 레니스나 요즘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은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밖에를 아무리 두껍게 해도 밑에서 골격 자체가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조금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뭐 제목인데요. 이 뭐 리프팅 시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거를 꼭 뭐 지금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주실 건지. 노화라는 게 어느 순간 딱 하고 일어나는 무슨 이벤트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숨 쉬고 잠자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고 피부가 진짜 많이 처지시는 분들은 처진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올려 이렇게 붙이는 안면 거상술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거 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되지 않고 다시 처지는 것도 사실 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내가 가장 젊은 나다. 막 이런 말이 사실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과학적인 말이라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주름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좀 더 많이 처지고 그럴 때 한꺼번에 리프팅을 다 하겠다? 이건 사실 틀린 말인 거죠. 네. 한 살이라도 조금 더 어릴 때, 재생력이 좋을 때, 노화가 덜 진행됐을 때 그걸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사실 답이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같은 것밖에 답이 없었고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은 그냥 내가 타고난 대로 늙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꾸준히 관리하면 노화의 진행을 뭐 50대가 10대 피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 년 정도는 돌릴 수 있는데 이런 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또 뭐 리프팅 하면은 주로 얼굴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목도 되게 많이 보이는 부위거든요. 보통 뭐 옷을 입어도 여기까지는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목을 리프팅한다? 목을 좋아지게 한다? 이건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은 혹시 어떻게 뭐 할 수 있나요? 목도? 목도 많이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프팅 장비들, 뭐 써마지라든지 울세라라든지 그런 다양한 장비들 목에도 사실 실제로 많이 하고 목이 우리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피부가 얇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조직이 그렇게 많은 그런 피부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톡스 같이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 잔주름이라든지 특히 세로주름 같은 거는 저는 보톡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보톡스 정도만으로는 잘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목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때문에 피부가 펴지는 효과만 있어도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가로주름은 꼭 노화의 상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 진하신 분들 맞아요. 타고난 게 애기들도 네. 막 10살짜리 애기들도 있는 애들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거기가 주변에 잔주름이 생기면서 더 많이 보이니까 그게 보기 싫다고 보시고 그럴 경우는 이제 필러 같은 걸로 채워주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노화나 리프팅에 대한 게 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제 얘기를 잘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좀 처져 보이는 거, 피부가 푸석한 거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